고객님들의 양쪽 귀의 높이가 전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귀에 꽂아서 가이드를 한번 잡아주시고 고객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신 후에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머리 좀 보여주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커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작품 중에 가장 요즘 유행하고 있는 쇼트, 여성분 쇼트 커트를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커트 교육의 특징은 모든 레시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롱머리부터 쇼트까지 자르는데 커트 레시피가 전부 동일하고, 그리고 커트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부터 원장님들까지도 커트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 다양한 커트를 하실 수 있는 레시피라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또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커트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디자이너였어요. 저도 예전에 커트를 막 배울 때는 소분을 해서 잘랐어요. 멋있게 자르고 싶어서 소분해서 잘랐는데 생산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나서부터 블럭 커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레시피고 실수하지 않게끔 작품을 할 수 있게 만든 커트 레시피라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파팅을 우선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마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마를 기준으로 앞, 뒤를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백탑까지. 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모발이 뒤로 디자인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나눠주시는 걸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세로 파팅을 3분할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쇼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이프나 사이드의 그런 슬림한 느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세로 커트, 가로 커트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파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파팅하게 되면 그 부분의 모류 이런 것들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피해서 파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실제로 원장님이 교육할 때 하시는 방법들인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슬림하게 잡을 수 있는 네이프를 언더존을 먼저 체크를 해서 핀셋을 꽂아주시고 커트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위로 올라가는 커트의 경우는 목선 그리고 얼굴 형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아웃라인을 마지막에 커트하는 방식으로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는 가만히 서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퀘어 커트로 백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 모발을 디렉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평행으로 그럼 그 목선에 맞게 앞으로 흐르는 A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억지로 A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그대로 서서 수평을 이용해서 그 사람 목의 크기만큼의 A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를 때 가이드의 기준이 있을까요? 가이드의 기준은 선생님들마다 전부 차이가 있는데 목선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목선 얼굴 크기의 손가락 3마디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마지막에 수정 커트 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르시면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최초에 좀 잡아주시고 바로 웨이트를 만드시는데 이 언더존은 사실 웨이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웨이트를 만드는 부분에 토대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설픈 그레듀에이션보다는 확실하게 레이어를 사용해서 무게를 수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도를 완전하게 90도로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스퀘어로 동일하게 서서 특별한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파괴하지 않고 당연히 가로로 커트했으니까 체크는 세로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프에 놓친 부분을 가볍게 네이프 존의 커트를 한 번에 마무리하시고 바로 미들존 파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섹션 자체를 크게 들어가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소분해서 핀셋을 뭐 12개씩 꽂아서 커트를 했었는데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맞아요. 네, 원장님들이 너무 안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빨리 자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고객님들이 느끼는 그 앞머리 부분, 그 부분을 정말 섬세하게 커트를 해드립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시간을 한 1, 2분 정도 더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이제 크레스트라고 하죠. 두상의 가장 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움직임, 디자인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레듀에이션을 사용해서 웨이트를 만들겠습니다. 모량이 너무 많거나 곱슬이 너무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약간의 디스커넥션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위그의 경우 커넥션 커트를 똑바로 서서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각도는 70도 정도의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이드를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 한 번에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에 이제 가이드는 이제 밑부분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직전에 커트를 마치셨던 그 부분이 가이드가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70도 커트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A라인이 나오실 수 있도록. 자르고 보면 얼굴의 크기만큼의 A라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만든 A라인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양 잡기가 되게 편하네요. 네, 파팅 2번 그리고 가위질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백의 절반 이상을 커트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드 부분까지 넘어가서 커트를 하시고 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되는 부분을 동일하게 파팅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상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튀어나와 있는 곳을 파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짧아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귀 뒤로 넘겨서 고객님들의 양쪽 귀의 높이가 전부 또 다르기 때문에 꼭 귀에 꽂아서 가이드를 한번 잡아주시고 고객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신 후에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커트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이드를 우선 잡아주시고 크레스트에 커트되어 있는 부분을 가볍게 연장해서 그 부분을 동일하게 스퀘어의 방법으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그레듀에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퀘어 레이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90도로 네, 잘라주네요. 아웃라인의 완성도보다 실제로 이 내부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웨이트가 생기고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아웃라인도 리파인 커트를 하실 때 수월하게 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더 들어가고요.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 남았는데 인테리어는 한 번에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커트가 심플하면서 편하다. 네네. 이제 크레스트존의 커트가 마무리되면 위에 인테리어 부분을 전부 내려서 바로 직전에 가이드를 또 사용해서 스퀘어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때 좀 팁을 드리자면 아래쪽을 70도로 사용했다면 그 위의 각도는 최소 5도 정도는 좀 더 들어주는 게 커트를 하시면서 좀 편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5도를 든다는 건 두상이 인테리어로 올라갈수록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많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도를 들어도 아래쪽보다 각도가 덜 형성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커트 교육이 조금 더 각도를 죽여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질감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를 바로 5도 정도를 더 들어서 그대로 커넥션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가마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셨기 때문에 스퀘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운데 잘라주고 이 양옆은 약간 이쪽으로 디렉션이 되겠네요. 약간 됩니다. 두상의 크기만큼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앞쪽이 길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편하다. 3분할로
네, 커트를 하시면 소분해서 자르신 것보다 빠르게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소분을 해서 많이 자르는 편인데 이렇게 자르면 시간 단축이 엄청 빠르겠어요. 네, 시간을 미용사한테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꼼꼼하게 지금 다 자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초급자분들이 숏컷을 접하시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백커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볼륨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는데 볼륨의 위치는 전체 디자인을 1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정도의 웨이트가 생기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제 사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층을 좀 더 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더 각도를 올리면 될까요? 네, 각도만 사용해서 위치만 바꿔주시는 겁니다. 웨이트의 위치만, 각도만. 커트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스퀘어로만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스퀘어로 자르되 층을 더 내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올려라. 네, 각도만. 감사합니다. 하고 사이드도 마찬가지. 밑에 가이드와 백에 잘라놓은 첫 번째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스퀘어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백도 스퀘어로 자르고 사이드도 스퀘어로 잘랐기 때문에 중간에 꼭지점이 생기거든요. 그 꼭지점을 완만하게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각도도 사이드도 동일하게 백의 가이드와 연결되게 커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앞쪽이 약간 길어질 수 있도록 평행하게 빗질하시고 커트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슬림하게 아래쪽으로 슬림하게 그리고 웨이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베이스 커트가 거의 90% 이상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시고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그 코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두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만하게 정말 스퀘어를 잘 하셨다면 끝에 꼭지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자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만 자연스럽게.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리해줬는데도 슬림해지네요. 네, 바로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가 많이 항상 뭉쳤거든요. 항상 뭉치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니까 훨씬 깔끔해지네요. 네, 깔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꼭 귀 뒤에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쇼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뚱뚱하면 얼굴도 커 보이고 커트 선 자체가 옆으로 퍼져 보이기 때문에 귀 뒤는 항상 깔끔하게 슬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잡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오른쪽 커트거든요. 오른쪽이 길게 좀 잘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의식만 하셔가지고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귀 뒤로 넘겨서 가이드를 최초의 가이드랑 맞게 스퀘어로 커트를 해주시고, 자 크레스트가 연결되는 백 부분을 약간 연장해서 그 부분이랑 맞물리는 부분을 동일하게 스퀘어로 이어나갑니다.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옆쪽의 부분을 보고 가이드로 보고 잘라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바로 형태를 체크해 주시고, 인테리어 판넬은 동일하게 아래쪽도 잘라놓고 백도 잘라놨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동일하게 보시고 각도를 유지해서 커트하시면 됩니다. 수평으로 자르시는 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수평으로 자른다는 게 좀 어색하고 가만히 서서 커트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 잘할 때도 그대로 잘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번 왔을 때도 동일한 커트를 그대로 해드릴 수 있고 각도만 변화해서 고객님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맛보실 수 있게 디자이너들 자신감도 많이 향상이 되고요. 사실 이게 커트라는 게 이제 공식이 없으면
자꾸 중구난방으로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커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롱, 다음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롱부터 미디움 그리고 이렇게 쇼트까지 전부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없이 살롱 워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 커트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외부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보는 댓글에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많이 혼났어요, 원장님들한테. 커트를 막 1시간씩 한다. 맞아요. 네, 넌 돈이 안 되는 디자이너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듣고 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감성은 좀 내려놓고 생산성에 좀 몰입해보자. 라고 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구조 끝났고 바로 프린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머리가 있는, 네, 눈을 가볍게 덮는 앞머리가 있는 쇼트를 할 거기 때문에 가이드를 최초에 잡는데, 이때는 위그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위그는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실제 고객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뒤로 오는 모발은 무시하시고 가이드를 최초에 잡는데, 볼륨을 세우고 뒤로 흐르는 릿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만 더 길게 네, 가이드를 설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로 네, 만들어줍니다. 가이드를. 그리고 여기 가져오는 양은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머리도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스퀘어로 들어서 평행하게 잘라주시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뭐 헤어라인을 만들어서 뭐 잘라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백 사이드 잘랐던 방법과 동일하게 스퀘어로 가지고 옵니다. 내가 자를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스퀘어로 커트를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칸도 마찬가지. 더 이상 잘라지는 게 없을 때까지 가지고 와서 수평선을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앞쪽으로 끌어오면서 스퀘어 잘라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 방법 되게 좋다. 네, 하시면 얼굴의 크기에 맞는 라운드가 얼굴 쪽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모양만 잡아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주시면. 처음에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잘라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의 진짜 절반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신감 없이 하면은 고객님들도 너무 걱정을 하면서 30분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쇼컷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형태만 체크하시고, 형태가 완성이 됐으면 우선은 젖어 있는 상태로 질감 처리를 1회 하고 드라이 하고 2회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많은데, 젖어 있을 때 질감 처리를 하면 안 된다, 틴닝을 쓰면 자국이 많이 생겨서 뭐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발수가 많이 나가는 틴닝 한 자루만 사용하거든요. 그 대신 정말 꼼꼼하게 틴닝을 합니다. 틴닝하는 질감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커트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 내가 2발 넣었으니까 다음 단도 2발 넣어야지.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내가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형태만 축소되게 되거든요. 질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꼭 눈으로 텍스처를 확인하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질감 처리는 내가 커트했던 순서 그대로 네,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프는 수축을 위한, 쇼트에서는 수축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절대 뭐 루트 시닝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저는 반대거든요. 루트 시닝 해야 확실하게 축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루트 시닝을 해드리고 고객님한테 다음 폼까지도 유도를 하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발수가 많이 나가요. 요거 50% 이상 발수 나가는 틴닝 가위인데 많이 나가네요. 네, 과감하게 저는 질감을 확실하게 축소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예전에 이제 정말 가닥가닥 질감 처리를 했었는데 네, 너무 커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했더니 다음번에 왔을 때 그 고객님한테 그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과감하게 질감을 만들어내는 걸 선택했습니다. 사실 고객님들도 오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신속 정확하고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위들로 넘어가시고 각도도 마찬가지 커트했던 그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데 절대 기존에 했던 건 건드리지 않고 네, 그 영역에 맞는 질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미들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줄이지 않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 이유는 자라났을 때 안정감 있게 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질감만 끝선에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똑같이 스퀘어로 가지고 와서 엔드 반대쪽도 엔드 바로 인테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저도 헤어 디자이너라서 퍼포먼스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마지막에 인테리어는 하는데 생산성이 이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양도 덜어내면서 질감도 만들어낼 수 있는 틴닝으로 한 번에 백으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양을 덜고 질감을 만들어 주시고 얼굴 근처에 디자인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빗질을 예쁘게 해서 고객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을 덜어내고요.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사이드로 넘어오셔서 커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네. 이때도 많은 분들이 햄라인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많이 자르시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귀 뒤로 넘어가는 부분 이어링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해서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단 귀로 넘어가는 부분의 양을 정확하게 덜어내 주시고 끝에 질감을 가볍게 귀 뒤로 넘어가는 부분을 예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귀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헤비하다면 한 번 더. 이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쇼트는 사실 고객님들은 정면만 보기 때문에 네, 옆선이 예뻐야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랐던 부분은 손대지 않고 바로 인테리어 부분도 내가 커트했던 각도 그대로 양을 덜어내시고 질감을 만들어 주시고 빗질해서 예쁜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옆선으로 가지고 와서 질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비율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너무 백의 볼륨하고 앞머리의 볼륨의 위치가 너무 어긋나 있으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리파인 커트를 마지막에 예쁘게 컨벡스를 선택하든 컨케이브를 선택하든 취향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감 처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귀에 꽂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 부분의 양을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커트했던 부분 그대로 질감을 만들어주시고, 자르시면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웨이트나 형태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커트를 잘 하시는 분은 가위질을 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른 걸 정확하게 이 사람한테 어울리게 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우선은 넓은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고 오는 편입니다. 네. 어디 가로수길도 좋고요, 호텔도 좋고요, 많은 문화생활들을 경험해야 예쁜 걸 많이 내가 찾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디자인이다 보니까 많이 보고 느끼고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보고 느끼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서 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쁘네요. 네, 드라이를 하시고 이제 더 촘촘하게 질감 처리를 해서 피니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머리를 가볍게 말렸습니다. 이렇게 둔탁하게 양을 덜어내는 작업을 이제 웨트한 상태로 하셨다면, 두 번째 이 드라이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고 완성도 높은 질감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는 똑같은 틴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뭐 비드라이를 써야 더 예쁘다, 조금 나가는 걸 써야 예쁘다 하시는데,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을 너무 장비 탓하지 마라, 나랑 똑같은 가위를 사려고 하지 마라, 쓰는 가위로 하셔라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끝에 질감을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커트를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걸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을 덜어냈기 때문에 끝에 질감만 세세하게, 네,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또 BD로 넘어가야 되는 이 부분이 네, 슬림하면 예쁘거든요. 네, 슬림하면 예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가보겠습니다. 뭉치는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양을 덜어내 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커트한 선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에 질감을 만드실 때는 틴닝을 세워서 작업을 해주시고, 가로보다 세워서 하는 게 양이 좀 덜 나가거든요.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절해서 쉐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 예쁘네요. 네, 바로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드 넘어와서는 자, 고객님이 평소에 하시는 헤어스타일링이 어떤 건지를 꼭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타일링을 토대로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고객님이 집에 가서도 편하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BD에 넘어가는 부분을 충분히 체크하시고 양을 덜어 주시면 됩니다. 또 꼭 근데 이렇게 양 조절을 하실 때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심취하시면 안 돼요. 신들린데 막 자르다가 네. 고객님 머리 다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도 이렇게 질감을 내가 커트했던 방향 그대로 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다 됐을 땐 빗질을 꼼꼼하게 하시고, 네, 실제로 드라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뻐야 돼요. 네, 하고 마지막에 커트가 되면 리파인 컷을 통해서 비율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옆에 선이라든지 목을 감싸는 선을 그 리파인 컷을 통해서 아름답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질감 처리는 사실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머리에선 많이 하지 않는데 위그를 지금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에도 질감을 가볍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도 저는 너무 깊숙하지만 않으면 질감을 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 덜어내고 질감도 만들어줍니다. 이걸 봤을 때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뭉치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대로 그 선 그대로 질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면서 하시면 돼요. 보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질감처리 커트가 거의 99%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스타일링이 전부 끝난 다음 마지막에 촘촘하게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거든요. 고객님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가방 매는 그런 자리에 따라서 머리가 기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촘촘하게 커트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질감 처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네이프와 사이드에 리파인 커트를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아웃라인 잡아주는 게 좋은 게 파먹히지 않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 맞습니다.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쇼트를 하시거나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이 쇼트를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실패할까 봐예요. 못 자르는 게 아니라 안 맞아요. 해봐서.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고 아웃라인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저는 커브 가위를 마지막에 항상 쓰는데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실제로 살롱에서 작업하실 때는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고개를 가볍게 옆으로 뉘어서 아웃라인을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님 고개를 조금 뉘으면 고객님 불편해하시진 않나요? 고객님이 다 이해해 주실 만큼 충분히 디자인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고객님한테 이런 거는 요청하셔도 됩니다. 반듯하게 쓰면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좀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감을 편하신 방법으로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네이프의 형태는 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비율을. 그리고 사이드로 넘어와서 사이드를 만들 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객님들은 차별화된 예쁨을 원하시기 때문에 남들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렛나루, 프린지와 연결되는 이 구렛나루는 조금 더 섬세하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형태상 뭉치는 부분을 가볍게.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간격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방금 보여드린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판넬 안에 중간에 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독립된 느낌을 줄 수 있게 네, 움직임을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커트 방법인데 피치의 간격이라는 얘기거든요. 피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간격을 컨트롤해서 중간에 공기를 집어 넣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움직임을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멋있다고 재밌다고 많이 하시면 안 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커트. 맞아요. 네, 이제 반대쪽 똑같이 진행하고요. 피니시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까지 질감 처리가 더 마무리되고 이제 뿌리 볼륨 그리고 리치를 약간 더해서 제품 바르고 바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끝나겠어요. 네, 지금 실제로 커트 시간은 이렇게 말려서 하는 것까지 하면 15분 정도 살롱에서 충분히 많은 고객님들과 소통하시고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는 어떻게 하나요? 드라이는 이런 구간에만 볼륨을 줌으로써 볼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빵빵하게 너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또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살아있는 부분이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커트 교육 받을 때 네네. 드라이 교육도 같이 해주시나요? 실제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쵸. 예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중간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드라이까지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커트 되게 예쁜데요? 오늘 원장님이 하시는 커트를 봤는데 되게 간편하면서 예쁜 스타일이 금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커트 레시피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샵에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고객님들을 소화하고 싶었고 그 고객님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든 레시피라서 정말 자신 있게 지금도 매장에서 매출도 하고 있고 커트 고객님들도 계속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만약에 받고 싶은 분들 있으면 고정 댓글로 적어 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자주 나오셔가지고 커트하는 거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